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이 추가생계비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 하나하나 톱어볼 거고요. 두 번째, 추가생계비 관련해서 크게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급하신 분들은 하단에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타임코드 기재돼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 발췌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저생계비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인데요. 이 매년 월급이 오르고 또 물가가 바뀌는 것처럼 최저생계비도 오르게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동안 이 최저생계비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한 달에 내는 변제금, 즉 한 달에 내가 법원에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2023년 최저생계비 얼마냐면요. 2023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금 207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즉 124만 5,735원이 최저생계비로 확인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8만 원가량이 오른 건데요. 부양가족에 있는 분들은 지금 화면 확인해 보시면 본인의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식비나 교통비,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모두가 포함된 개념이에요. 이 채무자의 입장에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장은 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죠. 일반적으로 채무 연체가 생기고 미납이 된 상황이라면 급여 압류나 빚 독촉 때문에 신용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을 보장할 수 있다면 이 부채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서울회생법원이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을 냈습니다. 즉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적용될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인데요. 현재 신청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적용될 사항이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거비 인정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 둘째,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계약서나 예금 거래 내역과 같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때예요. 즉 이런 사유가 있어서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거비에 관한 추가 생계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객관적인 자료, 즉 서류상이든 내역이든 이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크게 지역 범위를 4개로 나눠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1인 가구 기준 금액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서울 지역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39만 8,255원인데 비해 광역시나 과밀 억제 권역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9만 9,563원 정도로 인정 한도가 낮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띄워드릴 텐데요. 본인이 속한 지역의 경우 캡처를 하시고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특별시의 경우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는 수준도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 즉 인천, 그리고 경기도권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입니다. 세 번째는 광역시에 따른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 안산, 김포, 광주, 파주입니다. 앞선 두 범위의 지역에 비해서 절반 이상 한도가 낮아졌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달라고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그 이상의 금액이 되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총 변제율을 조율해서 법원을 설득해 볼 수도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비입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시면 교육비가 들어가겠죠? 인정 사유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이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할 때고요. 이때는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는 자녀 1인 기준 15만 원입니다.
둘째는 채무자의 자녀가 장애 등으로 인해서 특수 교육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는 점을 제출할 수 있을 때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장애인 증명서나 진단서와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정 한도는 50만 원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의 인정 사유는 채무자가 본인이나 부양 가족을 위해서 좀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나 영수증 등으로 제출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선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의료비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요. 추가 생계비로 인정이 가능한 의료비는 이 화면에 기재된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상담 시 꼭 요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지름길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니까요. 최저생계비를 비롯해 기타 추가적인 부분들 반영해서 월 변제금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또 지름길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팅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